계단에 아니, 올라갔어. 너무 여기 정면이야. 아, 괜찮아. 좋은데요? 그래. 이거 공유하면 돼요? 그런가 보다. 아, 여기 나와. 너무 신기해. 나 이거 이렇게 공유하면 돼? 공유하면 될 것 같아. 공유해서 우리 게시 페이지에 공유하고. 지금 충전기 연결 좀 하고 시작을 네. 너무 웃겨. 저 그거 봤어요. 뭐예요? 가연님이 아무도 안 불러줘서 하는 네. 그거 이제 앞부분 끝. 벌써 여러분 시청자 3명이에요. 선보분들. 선보원과 우리의 회원분 공부방 사람들인가? 아 이게 5명이 되었어요. 와 성공했어요 벌써. 이 연결이 안 되네? 그럼 중간에 꺼질 수도 있겠다. 좀 뒤로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진짜 소박한 그럼 5명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낼까? 목표 말씀했습니까? 이건 알고 볼게요. 9명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여기 와이파이 빵빵한가요? 네, 빵빵해요. 아, 알려드릴까요? 근데 그러면 이게 꺼지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그냥 3G로 할게요. 아 진짜? 불안정 뭐 괜찮아요? 네, 3G로 하면 괜찮아요. 누나가 전화하고 오는데? 바쁘신 활동가님들 모시고 윤아 활동가님이 오시면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선거가 드디어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아침 유세를 마치고 부랴부랴 이름 사무실로 왔는데요. 네. 선거운동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또 이름과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그런 의미가 뜻깊은 있네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의 유세는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이제 회기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또 마지막으로 하고. 재미있는 뭐 없었어요? 재미있는 거요? 네. 아니 아무래도 와 등장하십니다. 오늘의 유세 중앙을 듣고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남성 후보들이 1, 2번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유일한 여성 후보 이가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벽보가 붙어 있는데 맞아. 너무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나오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여기 저희 사무실 나가는 골목 벽에 아, 그래요?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거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데 너무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운과 그런 이렇게 온도차가 너무 확 느껴지는 그래요? 다행이다. 이 지역에서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좋은 게 그 딱 혼자 여성 후보인 거. 좋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후보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여성들이 정치에 없는지 좀 확 딱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나 들어왔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네. 처음부터 뭐 자기소개랑 이런 것들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대문갑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페미니스트 이가연입니다. 와. 네, 여기 임활동가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룸에서 활동하는 혜진입니다. 바쁘신 분들이랑 뵙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룸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좀 이룸이 뭘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데죠? 이름은요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름이라는 이름처럼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매매 피해 지원 상담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성판매 경험 여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청량리 직결지를 조금 현장으로 해가지고 그 현장 활동을 하면서 직결지 여성들을 많이 만났었고, 이제 직결지 폐쇄된 이후에도 혹은 그 전에도 이제 성남의 큰 부분 중에 직결지 이외에도 유흥업소, 강남에 있는 많은 이제 오피, 룸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런 데들 뭐 온라인으로도 접근하고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현장 활동으로 해서 여성들 만나고 지원하고 그리고 다양한 반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나요? 아, 네. 활동을 그런가요? 너무 잘 소개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하려잖아요. 알겠습니다. 눈치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아까 근황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름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웃리치를 원래 저희가 지금 이태원이랑 그 장안동에 그런 유흥업소 룸 이렇게 밀집 지역이 있어가지고 장안동, 이태원 이렇게 두 군데를 나가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웃리치를 장안동은 특히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 외에도 여성들 상담하느라 저는 최근엔 좀 정신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재작년부터인가 3년 전부터 그 청량리 예전 청량리 직결지에 계시던 그 여성분들하고 불ля원이 작업장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엔 아주 훌륭한 이룸 영화제를 했었고요. 네.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혹시 아웃리치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웃리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담소에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의료 지원도 가능하고 법률 지원도 가능하고 뭐 심리 상담 받고 싶으시면 심리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 이런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상담소를 이제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희 이런 상담소고 이런 거 해줄 수 있다, 전화 달라, 이런 홍보 물품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저희 현장 파악도 하고 업소 어떻게 되는지 그런 활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원활하지 않은 것이 또 매력이죠. 감사합니다. 너 되게 긍정적이구나. 네. 새롭게 알았네. 네,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반성매매 인권 단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름과의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강남의 유흥업소에 들렀던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좀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되고 비상사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논평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월쯤에 코로나19 인권 무슨 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각 이제 피해 현장들 어떤 식의 어려운 점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적어서 보내는 게 있어서 그때 이미 보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일단은 언론 보도 자체가 너무 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강남에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는 꼭 유흥 산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야 되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만나기 어렵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쉬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몫으로만,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만 흘러가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개인 정보들을 계속 사람들이 막 파헤치고 이거를 막 밖으로 막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방식들이 되게 인권 침해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제 지침이나 언론 보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아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 일을 하러 나가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는 거겠죠. 특히 유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여성분들이 빚을 안고 계세요.
그래서 그 빚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금 윤권, 은행에서 갖게 되는 빚뿐만 아니라 2금 윤권, 사채라고 부르는 3금 윤권까지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빚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 빚을 갚는 상황,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3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사채, 저희 일수업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연이자율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100일로 나눠서 뭐 거의 한 달에 현금으로 100 정도씩을 300만 빌려도 꼬박꼬박 갚지 않으면 추심이 아주 강력하게, 추심은 저희는 괴롭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뭐 내가 안전하지 않을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조금이라도 이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협상력을 가지려면 이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뭐 소득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뭐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구성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빚을 좀 유보하고 빚 갚는 것이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안전한 상황을 조금 더 협상력 있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성매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보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 자체가 폭이 좁고 금액도 생활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인데다가 지금은 그래도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심각해지다 보니까 큰 기준 없이 최대한 이제 주는 방향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그 큰 기준이 아니라는 건 역시 가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내에서의 권력 분배라던가 경제력이 같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일자리 사업 뉴딜이라던가 이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알리고 또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였더라? 네 번째가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되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듣고 이렇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누나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열악한 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그 전문은 이룸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또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또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제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이 굉장히 이제 성매매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또 반성매매 운동과 맞닿는 지점, 어떤 지점이 있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 보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너무 놀랍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슬프게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거의 뭐 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랑 너무 이렇게 많이 봐온 것이어가지고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공분을 한다는 것에서 아 이게 되게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희망적이면서도 놀랍기도 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N번방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그 남성들의 이 욕구와 성매매를 하러 가는 남성들의 욕구와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욕구로 구성됐는데 그 사람 나는 돈을 주고 정당하게 한다 이런 그런 욕망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튼튼한 산업이 구성돼 있는 게 이제 성산업 현장인 것이고, 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루밍. 네. 아, 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이제 그 피해 여성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게 엠번방이고, 그리고 엠번방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디지털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반성문 운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텔레그램 엠번방 방지법이랑 처벌법의 어떤 그러니까 개별 조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말이 나왔던 것들이 엠번방을 통해서 창출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 몰수해서 피해자 지원에 써야 한다라는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되었었는데 성매매 특별법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수사하는 과정이 어떤 감수성으로 어떤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현장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성매매 처벌법에도 이제 알선자, 업주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이 몰수 추징한 돈을 피해자를 향해서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일단 국고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엠번방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좀 새롭게 정말 몰수 추징한 금액이 피해자들의 이제 치유나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면 괜찮은 아이디어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혜진이 이렇게 다들 공분을 하다니 좀 반갑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반가우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있었던 여러 피해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분들이 있으시고 이것에 대한 이 사례들에 대한 공분이 되게 컸었는데 성매매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따로 성매매 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으로 이제 소관이거든요. 근데 이 아청법상의 다른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는 다 피해자로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고 피해자로서 이제 누려야 할 권리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성매매에 대해서만 성매매된 아동 청소년은 대상 청소년이라고 불러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 처분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엠번방 사건을 해결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는 영역과 사실은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이런 정보통신 매체를 매개로 한 성착취적인 상황들이 훨씬 다양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엠번방뿐만 아니라 소위 무슨 TV 이런 온라인 TV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만연한 법방이라던가 이런 법방 콘텐츠들이 만연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지 않았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공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발성, 뭐 너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항상 성매매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로 가기 너무 쉬운 거죠. 지금 현재 엠번방 사건은 이게 뭐 굉장히 큰 범죄로 이야기가 되지만 결국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뭐 엠번방에서 구속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걸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게 돈벌이가 되는구나. 그러면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돈벌이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똑같은 논리 수순, 돈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 이건 괜찮은 일.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여성의 상품화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바라보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엠번방?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엠번방과 그리고 이제 디지털 그 성폭력 이런 거죠. 그런 불법 촬영물들. 그랬을 때 이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과 포르노를 소비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포르노는 연출되었고 이제 이게 피해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있겠지만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 이걸 만든 욕망들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엠번방이 있을 때 그런 디지털 성폭력 이렇게 이슈화 됐을 때 뭐 버닝썬이 이슈화 되었을 때
것들에 대한 것을 법방으로, 포르노로, 그리고 성매매와 유흥업소로 좀 연결시키고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항상 네. 들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욕이 아니라 통제욕, 지배욕이라는 거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맥락 속에 있는 여성 상품화 현장이라는 것들 그 부분을 놓지 않고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들이 이제 방식을 다르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 네, 다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 또 한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수익 몰수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가 담배값이 이제 갑자기 오르면서 그 세금을 금연 사업에 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성매매 관련된 그런 그 수익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네, 이후에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계속 이야기. 근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다 알다시피 대체로 그러니까 뭐 종이를 만드는 곳이 나무 살리기 사업을 한다던가 담배도 똑같은 거잖아. 네, 맞아요.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파는 곳이 이제 당뇨 뭐 관련. 네, 그런 데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산업을 유지하는 기 위한 한미화의 맥락으로 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들의 부당한 이익들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더 섬세하게 같이 진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지난해였나요? 일명 이제 리얼돌이라고 불리우는 강간 인형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위도 있었고,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국감장에 데리고 와서 네, 그 인형을 가져와가지고 뭐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성매매 운동의 어떤 연결된 맥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네. 네, 이미 인형방이라는 산업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흥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돈이 안 됐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 인형의 이름이 리얼돌이 된 맥락은 아마도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이제 어떤 재현 방식이나 뭐 신체에 접촉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했을 때 리얼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인형이 수입되지 않았던 이유가 전혀 여성 인권이 아니거든요. 그 무슨 관세법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뭐 무슨 뭐 풍기문란 이런 거, 음란. 사회를 뭔가 이렇게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이런. 그런 거. 그런 것을 명목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는 됐다. 근데 다만 왜 이것을 수입하고자 하는가에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입하지 않고 자가 제작하면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인형을 사서 대체 남성들은 뭘 하려고 하는가 혹은 이 인형을 대여해서 남성들은 뭘 하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물론 뭐 인형방이 잘 안 되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할 수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남성들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욕구를 내가 실현했다라는 환상을 주려면 이 사람들은 실제 인간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 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뭐 그래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산업이 산업으로서 있지 않으려면은 돈이 안 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공식적인 의미가 되니까 같이 합의한 어떤 가치가 되니까 중요하지만 결국 돈이 된다면 어떤 방식
방식으로든 돈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을 굴릴 것이어서 이게 돈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돈이 안 되려면은 가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성범죄 혹은 이제 성산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성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산업에 돈을 만드는 자들은 구매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뭔가를 규제할 때 항상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 약간 이런 어. 물론 약간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너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소수와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논리들이 끌고 와져 버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규제나 금지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힘이 달라진 지점이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과거에 인형만이 과거와는 있을 때. 달랐고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낙후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산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의 이제 단초들이 그 시위에 모인 여성들 이런 상황들 텔레그램 앨범방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또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조금 화자의 전환을 해서 동대문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만큼 동대문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유형의 업소들을 보셨는지 방문하셨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업소들이 다 있어. 다 있죠. 어디에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청량리 집결지가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상징성을 띠면서 이렇게 있었고, 근데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재개발로 폐쇄가 됐고, 근데 그래도 이제 곳곳에 저희 사무실 주변으로만 해도 이렇게 노래방, 관람주점, 뭐 노래방 아니고 노래밤, 노래 하트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방이라는 걸 붙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알리는 이거는 거죠. 구매자들을 위한 거지. 구매자들한테 암시를 너네 여기 오면 도우미를 부를 수 있다. 아. 우리 그런 서비스 되는 곳이다. 네.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하트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거. 홍보 전략, 아, 마케팅의 일환. 그렇죠. 되게 되게 이상하긴 했어요. 항상 네. 보면 저기는 왜 다른가? 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네. 싶을 때는 이제 그 여성들의 네.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간다던가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네, 사무실 주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어디에나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아울렛이 나가는 그 장안동은 그런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에요. 되게 네. 큰 업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업소 주변으로 이제 뭐 노래방들, 관람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들이 되게 밀집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리치도 언급을 해주셨고, 청량리에 이제 직결지가 폐쇄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제 올해 초에 그 투쟁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어떤 집결지가 폐쇄되거나 재개발로 이제 없어지면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이제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량리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원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그 집결지 폐쇄라는 것이 또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긴데 네. 당연히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는 것과 성산업이 이제 축소되는 것이 항상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결지라는 곳이 되게 그러니까 세핑하지 않은 예전 구시대 약간 성매매 업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예전만큼 이렇게 찾지 않고 그리고 좀 낙후된 성매매 업소인 거죠. 업소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밀집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개발의 논리로 이제 보통 폐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땅값이 높은 땅이기에 이렇게 넓은 부지를 차지하면서 되게 이렇게 조그맣고 허름한 건물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문란 사회 풍속의 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런 그런 논리로 인해서 보통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몇몇 지역에 있는 그 대구나 시리아 대구나 전주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여성 단체들, 저희 같이 이런 반성문명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여성 단체들이 이런 지자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없어진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랑 협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직결지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만든 공간이고 국가가 방조한 공간이고, 그래서 국가 너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이 지역에서 있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피해자인 이 여성들을 지원해라. 이 여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이 공간을 뭔가 여성 인권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라지는 사례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직결지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는 이제 지원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재작년쯤에 유명했던 그 인천의 지자체 조례 가지고 그 강성태인가? 걔가 유튜브에서 맞아. 유튜브에서 성매매 성매매 여성한테 2천만 원 준다니 노력을 해서 살아야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가의 책임, 이런 사회의 책임 이런 것들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전주나 대구 같은 인천 같은 지역에서는 몇 번 이런 게 시행됐었는데, 서울에서는 이게 지자체가 개입하기에는 너무 여기에는 재개발 이익이 이제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빠져나갈 구멍이 된 거죠. 네. 사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 주도로 하지 않았어요. 청량리에서는 지자체는 계속 동대문구는 빠져나가기 바빴고 그냥 이건 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롯데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데랑 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전혀 그런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네, 조례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국가나 사회의 책임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부동산의 재개발 논리에 의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직결지가 어쨌든 폐쇄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이 직결지 폐쇄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대처나 지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전혀 달라지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맞아요. 또 서울시에는 관련한 조례가 없다고, 이 서울시의 그 엄청난 그런 땅값과 보통 이제 투기자본들 뭐 이 직결지는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어떤 투자할 만한 공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네. 최근에 제가 들은 게 이제 여기에 한 입주권을 8억을 주고 사서 16억 원에 팔고, 네,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엄청 길게 줄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량리 주상복합. 네, 맞아요. 뭐 네. 그런 광고도 보면 너무 이렇게 그냥 짜증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량리의 새로운 변신 뭐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무슨 아파트, 거기 청량리 안에 있던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아파트의 새로운 변신. 이제 청량리를 주목하라 막 이런 거 버스 지나가면 동대문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또 일하고 투쟁하고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억을 더 빚을 내가지고 그거를 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익이 되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안동에 아직 되게 큼직한 업소들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성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왜 성매매 남성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장안동에는 호빠가 많다. 그러니까 호빠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제 남성들이 일하는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이제 호빠가 많은 지역의 특성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특성인지 말씀해 주세요. 호빠가 많다는 것은 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룸에서 발생한 돈들로 이제 파생되는 파생산업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성매매
세계의 경제 체계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그런 경제관념 중에서 돈을 되게 많이 쓰게 하는 이 여성들이 돈을 되게 많이 쓰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빠와 성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형도 호빠도 업주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업주들이 호빠도 운영하고 룸도 네, 룸도 운영하고 그래서 룸에 이 언니한테 돈을 줬어. 그런데 이 언니는 이 업소가 운영하는 호빠에 가서 돈을 써. 그러면 다시 돈은 이 사람한테 가고 그리고 성형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프레스를 넣는 거죠. 너 성형 조금 더 하면 더 할 수 있다. 더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랑 연결된 성형 그 업자 브로커나 이런 성형 그 의사들을 소개를 해줘. 그러면 떼어먹어. 그러면 자기가 또 준 돈인데 이 돈은 또 다시 업주한테 돌아가고 그런 이 돈의 순환 논리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업주들은 여성들이 일정 수 이상 계속 있어야 수익이 창출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 적개건들이 여성들이 유일한 상품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품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온 건데 성특법 없고 뭐 어떻게 해도 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때는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 업주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된 지금은 폭행 안 하고 감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안 거죠. 아니까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이 끊임없이 이 산업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장치가 대부업인 거고 이제 사채 입수인 거고 그것과 함께 중첩해서 운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형이기도 한 거고 다이어트나 시술이나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호스트바이기도 한 거죠. 근데 호빠 그렇게 안 많아요. 많다 하는데 밀집 지역 장안도 정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호빠는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개수 업소 수나 규모나 돈이 도는 규모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 수나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소리가 작은갑다. 마이크 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말을 크게 네. 크게 해주십시오. 크게 네네 수다 떨듯이 네. 업소 수 차이가 정말 비교 안 될 거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여성 고객들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돈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많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되게 이게 뭔가 원포인트나 어떤 뭐랄까 하나만 이제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성매매 관련 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든 성매매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여성들이 처벌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예요.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행위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을 판매한 자 그리고 성을 구매한 자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동일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이제 이들 말고 알선자도 처벌하고 건물주도 처벌하지만 이 둘을 행위자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명명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매매 산업의 권력 관계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벌 행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 공간에서 돈을 쥔 자와 돈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겪어야 되는 경험들이 너무나 다르고 이 성매매라는 과정이 이들에게 의미하는 바도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논리인 거죠. 동등하고 자유로운 거래 행위자로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받고 있는 부분이죠. 처벌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그 강의 나가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구매자가 처벌받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이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저는 계속 판타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판타지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라는 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처벌받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성들은 대체 왜 처벌받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젠더 권력 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아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회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너는 삶을 통해서 하려 했고 너는 사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으니까 너희 둘 다 잘못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조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도 봐요. 네, 여성들 소위 문란한 여성에 대한 처벌과 혐오가 분명히 성매매 처벌법에 기여했다. 지금 현재 이 잘못된 관행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것들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안 되고 또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등하게 보는 이 부분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또 경찰과 또 성매매 업소들 간의 뭔가 유착 관계라든지 아니면 단속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단속이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성 폭력으로 절대 보지 않고 그런 두 자유로운 개인의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이걸 처벌한다 이런 입장으로 가버리니까 단속할 때도 그냥 성매매를 하고 있는 그 현장 가가지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 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그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성 청소년 맞아요. 여성 청소년에서 하지 않죠. 그 진흥팀이나 생활 질서계 이런 데에서 풍속 이런 데서 그냥 단속을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함정 단속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매자인 척 경찰이 해가지고 그 여성들 이렇게 오면은 너 성매매 하려 했지 뭐 이러면서 이 여성도 넣고 그리고 너랑 성매매 했던 거 남성들 정보도 풀어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버리니까 너무 이 두 개인을 문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인이 문제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알선이나 이런 건 요즘에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알선업자들 잘 안 만나요. 여성들도 잘 안 만나고 알선업자가 실장 치고 새끼 실장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그랬을 때는 최말단에 있는 그 여성만 처벌할 수밖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젠더 권력 관계에 대한 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실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집중 단속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성매매는 경찰이 마음 먹으면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뭐 언니들도 막 선거 기간 되면 단속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경찰이랑 업소가 유착이 될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닝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항상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적인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역량 혹은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유착이 될 수밖에 없죠. 경찰만 구워 삶으면 되는 거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고 경찰이 뭐 걔네들한테 받아먹으면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경찰분들이 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건 않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 구조다. 네. 어쨌든 그 구조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유흥업소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경찰이나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접대를 받았을 때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처벌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팀이 성매매 산업과 좀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동대문 경찰서에 가서 이제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멋있다. 가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거 되게 자극적으로 몇 천만 원 줬느니 이런 식의 말들만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일자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좀 회복하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도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의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매매를 지금 하고 있건 성매매를 안 하고 있든 상관없이 사실 이 성매매 산업에 인입되는 여성들의 기재는 명확하게 경제적 이유거든요. 남성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은 그러니까 성구매자들은 놀고 싶어서 가는 거라면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입증해야 지원받는 방식 말고 어쨌거나 이 사회에서 좀 빈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보편적인 주거 지원이 확대되는 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해요. 오히려 발상을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뭔가 그런 애들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애들 그게 아니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히려 빈곤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는 항상 곁에 있다. 선택지는 항상 곁에 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빈곤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절박한 것은 주거. 주거가 안 될 때 사람들은 가장 이게 절박해지잖아요. 서울의 월세 어마무시하고 사실 그 월세 때문에 일 나가야 되는 경우 그렇죠. 뭐 다들 마찬가지인 건데 월세 마련하려고 빚 땡기고 일 시작하고 방일수라는 상품이 따로 나올 정도로 방 보증금을 위한 일수예요. 그게 강남, 노년 이런 데는 부동산들도 다 알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왜냐면은 성구매자들은 새로운 얼굴을 좋아합니다. 뉴 페이스, NF. 성매매 산업의 은어 중에 하나인데 NF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구매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이주를 많이 하게 돼요.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나 이런 게 따로 있을 때 보면은 뭐 숙식 제공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게 제공이 아닙니다. 다 빚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성매매 산업의 흐름 속에서 이 성매매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 속에서는 이 주거 비용이라는 것들도 일수 빚으로서 여성들이 계속 이 공간에 남게 하는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리 하나하나를 끊는 방식으로 지원이 좀 설계될 필요가 있죠. 어쨌든 빈곤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거 지원이 조금 더 절실하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유흥업소라든지 뭐 일명 리얼돌이라든지 성매매 산업들이 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할까? 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아까 혜진이 집결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적인 성매매 산업의 흐름 속에서 좀 낙후된 산업으로 이제는 위치되었다. 힙하지 않은 성매매. 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유흥산업이야말로 성매매 산업의 대표주자였거든요. 근데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하면 그 부분은 누락된 채로 얘기가 되어온 바가 있을 뿐이죠. 그래온 역사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유흥산업이 전체 성매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이 넘는 현실 속에서 유흥산업을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좀 우리들의 장치들, 구조적인 장치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접대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유흥업소 가는 거 비즈니스 하려면 다 가야 된다. 영업직이라면은 어쩔 수 없다. 다 통용되는 말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에서 되게 큰 돈 쓰는 거거든요. 유흥업소 술값이 되게 비싸고 이제 테이블비라고 부르는 유흥 접객원들에게 지불하는 돈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 뭐 화대가 오르진 않았지만 그런 돈들을 본인들의 수입에서 남성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법인카드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 있으면 돈이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적으로도 유흥업소에 가서 접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기업에서 접대비 쓰면은 그게 손금 어쩌고 해가지고 뭐 세금 면제되는 게 있어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되게 법안 보면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있는데 가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내수경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접대비 막 송금 뭐 폭을 넓혀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 그 내수경제라는 것이 여성의 몸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그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경제는 공식적으로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접대비를 그 공간에서 쓰지 못하게 혹은 그 공간에서 쓰면 세금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해보았죠. 저번에 네네. 아니 갑자기 뭐 듣는데 새삼스레 빡쳐가지고 노동자들 착취한 돈으로 여성들을 착취하러 가는. 어떤 노동자들은 직접 가기도 하지만. 저번에 만났을 때 이게 진짜 접대비가 큰 문제다라는 거를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기업 접대비 항목을 거래 증진비로 바꾸자. 이름이 너무 부정적이다. 접대비. 그 얘기 계속 나와요. 아니 접대비라는 이름을 부정적으로 만드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래 증진비는 또 증진비도 나중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또 바꾸려고 할 거예요. 어떤 단어를 또 흉하게 만들려고. 그 돈을 쓰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쓰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데 이름을 바꾼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사용처를 바꿔야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2천만 원대를 3천만 원대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 2월인가 3월달에 이 통과를 시키셨더라고요. 20년에? 네. 이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공모하고 있구나. 이제 뭐 민주정권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 결국에 기업과 결탁해서 또 이런 성착취, 성매매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또 국회의원들도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지금 아득해졌었어요. 그 접대비에 대한 세금 관련 연구자들의 소논문 같은 거를 살펴보면 이제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접대비에 대한 이런 세금적인 이해관계, 이득을 주는 거 기업에게 주는 것이 유흥산업에 이제 확대와 연결되어 있다고들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걔네들을 아마 근거로 삼아서 하겠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여성 경리에게 툭 던져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일들 저도 이제 좀 듣고 있는데 조금 접대비 항목들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보면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결국에 돈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맥락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번에 이제 유흥산업의 어떤 주류 리베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술값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유흥업소에서 지금 현재 2020년에 서울에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보통 보도를 타고 이제 움직이면서 손님들이 부를 때마다 가는 방식으로 많이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유흥업소에서는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뭐 쓰는 비용 지출도 없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받는 테이블비에서 가져가는 돈도 많지 않거든요. 또 보도를 타고 다니면 보도에서 알선비를 떼가는 경우들이 많고 뭐 마담을 통한 박스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유흥업소에서는 여성들 몫으로 구매자들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다 술값 덕분이고 이것은 버닝썬이 운영되었던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인 거죠. 여성이 존재하고 있고 여성을 부를 수 있고 여성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는 계속 환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미지? 상품? 그치, 그걸 암시하면서 술값이 아주 높아지는 높아지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게 여기는 아가씨가 오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가씨 비용이 술값에 붙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술값이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를 저도 작년인가 기사 찾아보다가 처음 알았어요. 뭐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유흥업 중앙회에서 막 들고 일어섰다. 뭐 세금 걷는 국가기관에서 주류 리베이트를 뭐 이제 금지시키고 뭐 적절한 가격으로 유통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공표하자 이제 유흥업 중앙회에서 이제 발끈하고 일어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냐라고 해서 결국 중간에 유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여성이라는 상품의 존재와 이 술이라는 상품의 존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 술값에 대한 무언가 규제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버닝썬에서 만들었던 만수르 세트 막 이런 것들 1억 원짜리 이런 술값 책정이 가능한 이 구조 자체 그것은 여성 착취를 통해 가능하다. 여성 없이 아가씨를 부를 수 있다는 그리고 혹은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암시 없이 구매자들이 그 큰 돈을 술값으로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좀 복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이미 아주 공고하게 일상화된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술값에 여성을 부르는 값, 여성을 착취하는 값이 포함되어서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고요. 네. 이 부분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로 한마디씩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어땠을까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뚝딱뚝딱 저희가 만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이죠. 2주 3월 2일에 첫날에. 그냥 딱 이렇게 막 얘기를 몇 번 하시더니 이거 라이브 방송 한번 할까요? 그래서 뭐 해보세요 이랬는데 막 메일이 진짜 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는구나. 이런 그 뚝딱뚝딱하는 그 기상이 있어야 이런 정치를 할수 성공판에 있다. 성공판에 뛰어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구에 선거에 나왔다라는 게 후보로 있다는 게 주는 든든함이 엄청 커요. 그래서 참 저는 의회 정치에 큰 어떤 기대와 관심이 없었던 1인인데 이번에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엄청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지역구에 이런 후보가 한 명씩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제 오늘 선거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동대문구를 이렇게 그냥 쓱 보는데 정말로 가장 먼저 뭐랄까 열심히 활동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막 이전에는 그런 언론이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되지? 전국 이슈로 막 이렇게 네.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현장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동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주신 것과 비롯해서 앞으로도 좀 동대문구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라이브 방송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뚝딱뚝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너무 이게 은폐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들도 많고 편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서 활동가 분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이 산업에 대해서 알리고 좀 어떤 근절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네. 불량 언니 작업장 홍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 아니야? 홍보해주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레몬청을 못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작업장에서 저희 레몬청도 만들고 천연 친환경 화장품도 만들고 직접 저희 언니들 불량 언니 작업장 언니들이 손뜨개로 만든 가방들, 뭐 수세미들, 텀블러 파우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전달을 하면 그 수익금을 모두 이제 언니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취지의 이런 작업장입니다. 네. 불량 언니 작업장에 많은 많은 사랑 상품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하시면 다 올라오니까 네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못 갔는데 여성의 날 이런 데를 항상 갔었거든요. 맞아. 퀴어 문화 축제 가고 싶은데 1차는 떨어졌는데 2차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이런 등등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만나면 네 응원해주세요. 네. 불량 언니 작업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룸의 활동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수업 끝나고 또 봬요. 되게 신기하다. 안녕. 네. 10분이 끝까지. 우와. 대박이다. 우와. 끝날 때 되니까 들었죠.